밖에서 중전을 내려올 때 이게 변편을 하다가 갑자기 골짜기가 좁아져서 집에 가까지 쭉 내려오죠. 이 양쪽에 있는 돌이 열받은 돌입니다. 요 부분 돌이 열받은 돌입니다. 요거 열받은 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은 뭡니까? 화강암입니다. 마그마가 간입했는 거예요. 마그마가 간입했는데 간입할 때 만나는 접촉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열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열받은 돌입니다. 여기 백안동인데 여기고 여기에 내려갈 때 지금 우리 백안동에서 내려갈 때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터널 있죠? 거기가 바로 열받은 돌입니다. 엄청 단단하죠? 색깔이 어떤 색이죠? 짙은 푸른색입니다. 원래 돌은 뭐냐면은 이 터널인들이 원래 돌은요 대구시에 있는 돌하고 똑같았어요. 대구시에 있는 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층이 쫙 나있죠, 그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변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온페르스라고 합니다. 호온페르스. 조금 어렵죠? 호온페르스. 여기 있는 이 자료 보이지만 이게 다 호온페르스가 되는 돌들입니다. 이게 다 호온페르스가 되는 돌들. 이게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있는 건 뭐냐? 이 안에 있는 건 화강암이겠죠. 이건 이제 선상지겠죠. 선상지. 여기 돌은 뭐냐? 여기 돌은 다 태제감입니다. 태제감. 돌의 나이는 똑같습니다. 백악기에. 여도 백악기, 여도 백악기. 근데 여기는 1000m가 넘고 여기는 뭐 높아봤자 200m, 100m 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높았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팔공산은 한 이쯤 될 겁니다. 꼭대기가 한 1000m쯤 될 겁니다. 여기 뭐냐? 이 태제감이에요. 태제감이 더 높았는데 팔공산보다 더 높았는데 깎여가지고 지금은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고 요만큼밖에 안 남고 변성암이고 지금 화강암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 태제암보다 밑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위에 깎여가지고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 팔공산. 여기 태제암. 여기 군위, 의성, 차 타고 군위, 의성 쪽으로 하면 산이 안 높죠. 높아봤자 한 300m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1000m 넘습니다. 300m 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하늘색하고 초록색 이건 다 태제암입니다. 약한 돌이에요. 약한 돌. 보십시오. 여기 1000m 넘죠. 여기 약한 돌입니다. 군위, 의성, 이거 다 약한 돌입니다. 여기 이제 하산 폭발로 되어 좀 높고, 여기 약한 돌.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산이 뺑 돌아가면서 이 팔공산에 화강암을 뺑 돌아가면서 나온 이 돌, 여기 이제 변성암, 호온페르스가 돼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돌입니다. 여기도 보면 해발고도가 상당히 낮죠. 이게 뭐냐면 여기하고 똑같은 돌입니다. 약한 돌이. 대구시에도 약한 돌입니다. 경북대학 이런 데 가보면은 돌이 보이는데 굉장히 층이 시어떡처럼 승이 쫙 있는데 금이 많이 나 있죠. 아주 약한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이 팔공산의 지질은 공부하기 정말 좋은 곳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팔공산은 중생대 백악기에 황금의 간입, 변성작용, 그 다음에 풍화 이런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5000만 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5000만 년 뒤에는 이 백돌로 살고 있는 이 호온페르스보다도 이 안쪽이 더 낮아질 겁니다. 계속 깎여가지고 한 5000만 년 동안 계속 깎이면 다 없어져가지고 이 백안동처럼 이렇게 아주 안쪽이 무슨 우동부로처럼 안쪽이 폭 꺼질 겁니다. 분명히 이 돌이 화강암이 약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빨간색은 화강암이고요.
빨간색 둘레에 띠처럼 되어 있는 거는 변성암이에요. 홈펠사된 돌입니다. 그 다음에 더 바깥에 있는 하늘색은요, 태적암입니다. 아주 약한 돌입니다. 이 아주 약한 돌 중에 마그마하고 접촉했는 데는 열 접촉 변성받아 열 받아가지고 홈펠스 돼가지고 단단한 돌이 됩니다. 산지들이 한 400m에서 600m쯤 되는 산지들로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링이라고 하죠. 링. 이걸 한자로 쓰면 환입니다. 환. 반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산맥을 환 모양의 산이라고 해서 환상산맥이다. 환상산맥이다. 여러분, 팔공산 지역에 사시면서도 환상산맥이라는 말씀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안 쓰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 여기에 빽으로 하면서 반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환상산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별한 그런 지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환상산맥이 딱 보이시죠? 요 선은 뭐냐? 요 선은, 이 실선은 단층선입니다. 단층선. 우리 재작년에 경주에서 5.1하고 5.7인가 지나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방에 앉아 계시는데 땅 밑에 두르고 지나갔죠. 저도 그때 방에 소파에 앉았었는데 뭐가 두르고 용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두르고 지나갔어요. 그럴 때 경주는 막 풍기박생이 나고 앉아있으니까 덜덜덜 떨리는데 하나 지나가는구나. 조금 있으니까 더 센 놈이 하나 또 두르르 지나갔어요. 5.7짜리가 또 지나갔습니다. 팔공산에도 이렇게 단층 운동이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여기 특히 한번 보십시오. 요 능선고개입니다. 능선 예비를 훈련하는데 원래는 여기 요거하고 딱 맞아야 되겠죠. 아기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땅이 동쪽으로 가고 북쪽에 있는 땅이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삐끗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팔공산 지역에는요, 지진 올 수 있습니다. 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 여기가 내륙이라 가지고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는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해야 되겠죠. 여기 하늘색은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 선 보입니까? 선? 네. 요 평강동이죠. 요 선들이 보이죠? 요 선들. 요런 선들. 예쁜 선들이 지나가고 있죠? 이 다 단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공산은 단층 운동이 있었다. 현재 있는 염려를 조사해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환상산맥이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환상산맥하고 팔공산지 사이에는 이런 하늘색으로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은요, 죄다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집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현재 사용하는 땅인데, 이 땅 이름을 선상지라고 하죠. 선상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도 좋고 평평하고 그래서 활용하기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팔공산지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전부 다 정남향입니다. 햇빛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햇빛을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겨울 지내기가 엄청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불교, 선산, 도계, 선산 도계 모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도화상이 팔공산지 지나가지고 경주까지 불교 전례합니다. 이게 전례길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일찍부터 교통로가 팔공산 북쪽, 남쪽, 팔공산을 남북으로 자르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한티제, 그 다음 파계제, 여기에 제들이 곳곳에, 이것도 제입니다, 이것 제. 곳곳에 제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래서 교통로들이 이 팔공산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상태를 제공했다.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제일 좋은 전원주택지가 어디냐? 바로 이 팔공산지의 남쪽 서면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여기에 하늘색으로 칠한 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아마 땅값 무지하게 비쌀걸요. 땅값 정말 비쌀 겁니다. 저는 진작부터 알았는데 못 샀습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때 살아서는 정말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아주 빨리 알았는데 집사람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그냥 깡통 찬 거죠. 여기 지금 잘 모르지만 한 평에 100만 원 넘을걸요. 저는 그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각도입니다. 사면의 각도. 빨갈수록 경사가 급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환상산맥 따라서 경사 급한 데가 좀 나오죠. 그죠? 이 경사가 엄청 급합니다. 여러분, 이거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팔공산지에서 빠져나갈 때 있는 주위에 있는 뾰족뾰족한 산의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그건 사람들 토지 이용을 전혀 못합니다. 나머지 팔공산지의 준흥선하고 이 화산산맥 사이에는 경사가 완만한 이런 사면들, 선상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직도 가송 같은 거 많이 하죠. 사과 많이 심습니다. 추워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5, 6도 차이 나니까 요걸 경결해서 한 5도쯤 차이 날 겁니다. 여기는 사과를 심어도 되는데 여기 사과 못 심어요. 사과 더워서 못 자랍니다. 이 북해입니다. 북해 쪽에. 이거는 좀 요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황암, 변성암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까만 것보다 여기 안쪽에 있는 황암이 더 낮아지겠죠? 몇 천만 년 지나면은. 왜냐면 이건 엄청 잘 버팁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돌들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어디가 남쪽입니까? 요거 남쪽입니다. 남쪽입니다. 아니네. 여기가 남쪽이네. 미안합니다. 여기가 남쪽. 요거 북쪽입니다. 요거 남쪽입니다. 요거 남쪽입니다. 남쪽입니다. 이거는 뭐 3D 맵으로 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데가 다 선상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토지 이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능성동곡에 여기가 능성동곡입니다. 능성동곡에 여기가 금호강입니다. 여기가 가산 쪽, 여기 가산 쪽이고 여기가 능성동곡입니다. 능성동곡에 여기가 갑바이고 여기가 이제 주능선이고 요 아래쪽에는 이게 하얀 데가 다 선상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들은 다 환상산맥들입니다. 환상산맥들. 요렇게 합니다. 환상산맥 요렇게 한 바퀴 뺑 돌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가 가산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찍은 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능성동 고개고요. 요 감봉이고 여기가 환상산맥 초대봉쪽으로 해서 이렇게 뺑 돌아가는.
아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 대구 시내고 팔공산, 요 사이에는 변성암적이 있고 여기는 다 태생암적이고 그렇습니다. 단층선, 이 단층선의 주양은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교통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공산에서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왕건이하고 견훤이 전쟁입니다. 왕건과 견훤이 전쟁인데 여기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통로입니다. 교통로. 여기 아까 보시는 능성동 모기 같은 경우는 이 능성동 모기 같은 경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나면 바로 영천입니다. 바로 영천. 경산에 여기가 과거에는요 힘센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걸기적거리죠. 경산을 건너뛰 가지고 바로 영천을 해가지고 경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름길. 이렇게 서쪽에서 오는 세력들이 칠곡을 해가지고 이 능성동의 고개를 건너서 영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견훤이는 경주에 있었고 왕건이는 서쪽에서 쫓아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데가 이 근처지요. 당연히 아주 좋은 지금도 교통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안에 한반도 중부와 서부 지방을 연결하는 중부와 서부 지방에서 경주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가 팔공산지의 북쪽, 남쪽에 걸쳐서 있었다. 북쪽과 남쪽에 있었다. 북쪽은 어디냐? 북쪽은 의성, 군위, 아까 뭐라고 하셨죠? 원장님? 신령, 그 다음에 영천, 와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영천은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영천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건드리고 언제 영천을 자기들이 병합하냐면 영남 지방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대구, 청도, 김천, 의성, 문경 다 정복하는데 맨 마지막에 영천을 잡아먹습니다. 그 전까지 영천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엄청 우대해 줍니다. 왜냐하면 영천 건드리면 영천에서 고개 넣으면 바로 경주입니다. 칼 들고 쳐들어오면 골 참은 거예요. 그럼 영천이 성이 나면요 의성, 군위, 대구에서 경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천 애들이 칼 들고 붙들고 있으면 너 어디가? 경주 간대요. 가지마.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경주 사람들이 소금도 못 팔아먹고 철도 못 팔아먹는 거예요. 영천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 교통로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단층선들이 형성한 분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상지들이 이렇게 부풀어나고 있는데 백안동인데 여기도 당연히 선상지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데스밸리에 있는 선상지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이렇지 않죠. 여기는 좀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에는 이 정도쯤 됐을 겁니다. 조선시대 말에 이 팔공산의 사진이 나는 구하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산에 나무가 몇 그루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안동 비롯해가지고 이쪽에 지매동으로 사람들 엄청 많이 살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뭐 갖고 밥해 먹습니까? 나무떼가 밥해 먹습니다. 산에 나무 다 베냈습니다. 아마 이거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물이 넘치고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지금은 여기 이제 나무들이 가득하니까 좀 다른데 지금 미국의 데스밸리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거는 일본의 홋쿠리오쿠 지방에 있는 그 유명한 구로베 선상지라고 하는데 이 선상지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는 땅. 사람들이 토지 이용을 100%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런 땅이 팔공산 밑으로 쭉 가면서 능성동기 목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가산 밑에까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규모는 이거보다 작겠지만
이렇게 단층선 밑으로 선상지들이 단층선 밑으로 선상지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803에 단층선 지나간다고 했죠. 경주에도 선상지가 많은데 그것도 다 단층선하고 관계되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 경주에 다 단층선입니다. 여기 경주입니다. 울산 가는 길이고 여기가 양산 가는 길이고 여기가 영해 가는 길입니다. 여기 포항이고요. 이게 전부 다 선상지입니다. 여기 다. 이 기계 여기에 근천 이 전부 다 선상지입니다. 의행기 다. 이 다 선상지, 이 선상지는 단층선과 관계된 선상지입니다. 여기 이제 대구는 이제 영천, 경산, 대구, 여기 청도, 여기 팔공, 여기 낙동강, 안개. 여기 보시면 까마귀 다 선상지거든요. 이 전부 단층선입니다. 이게 단층선입니다. 학생들 시켜갖고 지도를 그려봤는데 경주 주변에 단층선이 굉장히 넓게 많고 선상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암 풍화지역.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암은 입자가 굵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많이 하면은 잘 부서진다. 그래서 이게 암석이 흙이 되는 것을 풍화라고 한다. 풍화, 바람 난다.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 풍화되고 남는 거. 이걸 핵석이라고 하는데 핵석들이 모여가지고 토화를 형성하는데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이 위에 기반함이 이렇게 노출됩니다. 왜 이렇게 노출돼? 갑바위 부처님인데 여기도 큰 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 큰 돌이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또 돌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바로 차고 밀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만들고 이 부처님 위에다가 돌을 얹어놨어요. 정말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만약에 돌을 안 얹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둥그런 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처님이 정말 잘생겼죠. 이목구도 뚜렷하고,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돌이 비바람을 막아줬기 때문에, 특히 비를 막아줬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거의 안 와요. 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풍화가 일어나질 않아. 얼었다 녹았다 해 풍화가 일어나는데 비가 여기 얼굴에 못 닿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돌이 어떻게 하면 약해지는지를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넓적하고 큰 돌을 탁 얹어서 균형을 잡아놓고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 나중에 방구대 암각화 한번 보세요. 방구대 암각화가 조각됐는데 가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물이 흐르고 이렇게 언덕이 약간 언덕이 아니고 경사지게 바위로 된 경사지에 올라왔어.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습니다. 이외에 뭐인지 아세요? 처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처마가 튀어. 처마. 이게 없었다면요. 이게 약 한 7,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없었다면요. 지금 방구대 없습니다. 방구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글을 하나 써달라고 내가 써줬는데 뭐라고 썼냐? 지영학의 천재들 방구대 암각화 제작자 이렇게 썼어요. 지영학의 천재야. 왜냐하면 비가 와도 여기에 빗물이 안 닿이는 거예요. 안 닿이면 얼었다 녹았다를 안 해. 얼었다 녹았다 안 하면 풍화가 안 일어나. 풍화가 안 일어나면 안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암각화가 처음 발견됐을 때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요 없어요. 지금 가면 다 풍화돼가지고 그거 가셔서 여러분들 손으로 벗끌고 올리면 큰일 납니다. 국보가 날아가 버립니다. 호미로 벗끌고 올리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한 60년 하니까 붕화가 다 돼버립니다. 어떻게 붕화되느냐? 여러분, 암 속에는 이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이 금을 따라서 물이 들어갑니다. 요 지하수가 여기까지 되고 물이 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그러면 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었다 녹았다. 그 다음에 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면 화학적으로 반응하겠죠. 그럼 또 붕화가, 그럼 화학적 붕화작용이 이건 기계적인 붕화작용이고 화학적으로 또 붕화작용이 나서 붕화작용은 뭐예요? 암석이 흙이 되는 거예요. 이 까만 부분은 전부 다 뭐냐? 원래는 암석이었는데 지금 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쉽게 내려가겠죠? 세 번째, 흙이 쉽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팔공산 꼭대기 가보면 이런데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울산에 설악산에 울산바위로 요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요 올라가는 게 울산바위. 서울에 가서 북한산 가보면 여기에 올라가면 이게 뭐냐? 남았는데 여기 남. 심플한 거예요. 여기가 물 공급, 붕화, 암석이 흙이 되고 흙이 제거되면 특별한 지형들이 나타난다. 맨 같은 이야기. 여기 보십시오.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흙이 되고 다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왜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을까? 달걀처럼. 이게 붕화가 되면요 핵석이 동글동글하게 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글동글하게 남아있죠. 팔공산 꼭대기 가면 이런 데가 나옵니다.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인데 알처럼 동글동글. 지금도 벗겨지고 있죠. 이게 붕화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상지 이야기, 또 배산임수 남쪽에 한티제 넘어가 북해 쪽에 가면 추워요. 북해 쪽에 가면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오늘 나도 터널 넘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꽝꽝 얼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로. 이건 여러분들 뭐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한국 불교의 성지, 불교가 서쪽에서 이제 오는데, 팔공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팔공산에 산적 살았겠죠? 엄청난 산입니다. 한티제 가면은, 그 뭐 있습니까? 가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가톨릭 성지. 그 가톨릭 사람들이 왜 거기 살았겠습니까? 19세기 때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잡히면 대부분 다 목 다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숯구버가 숯팔아가 살았습니다. 농사는 못 지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되니까. 숯구버를 가면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남이 안 보는데 또 뭐가 살았습니까? 옹기구가 살았습니다. 영남 지방에 가톨릭이 전파되는 경로를 보면은 낙동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동강 따라서 부산 쪽에서 배 타고 들어가지고 낙동강 나루터에 내려가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선산 넘어가지고 상주에 가면 상주하고 점촌 사이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요 엄청나게 오래된 성당이 있고 그 마을에서 신부님이 11분이 나오셨어요. 수녀님은 20명이 넘고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게 전부 다 이 낙동강하고 관계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관, 그 다음에 칠곡, 어디 갔노? 외관은 좀 되겠네요. 외관에 거기 분도 성당 있죠? 성지.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구 쪽으로 이렇게 칠곡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관에서 군위 쪽으로 들어오고
김수환 수의원 사셨던 동네가 어딥니까? 군입니다. 군이. 거기서 뭐하고 살냐면 자기 아버지가 옹기 구워 살았어요. 그 옹기 장사들이 옹기 구워가지고 팔로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점조직이니까 서로 교류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시죠. 팔공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망간 얘기가. 팔공산 꼴짝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버리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럼 맘 놓고 이제 사는 거예요. 쑥 굽어가지고. 아마 팔공산 지역에는 옹기는 못 꽂을 겁니다. 흙이 괜찮아가지고. 분명히 쑥 굽어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팔공산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포용력 있게 감싸 안았을 것이다. 불교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도 여러분 경주에서 순교하기 전에는 2차돈이 순교하기 전에는 아마 잡히면 목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때 이 팔공산은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명히 끌어안고 보호해 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공인되면서 여기는 불교의 성지가 된 거죠. 꼴짝이마다 절이 만들어지고 아마 사찰도 수백 개가 있었을 겁니다. 이 힘이 대구가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가 훨씬 더 불교 인구도 많고 불교의 색채가 강한 도시가 대구입니다. 이것들이 아마 이 팔공산의 큰 산채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브레이크 없이 1시간 반쯤 했는데 지겨우셨을 텐데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우신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올해 팔공산에 사는 이야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